지금 청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육정책 담당관 김종관 총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찰청장 이하 경찰청 관계자와 경찰 교육훈련 혁신에 큰 도움을 주신 임철일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이 경찰 교육훈련 혁신의 추진 배경, 필요성 및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 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교육훈련 혁신 비전 발표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올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며 경찰 조직도 국가, 자치, 수사경찰로 다원화되었습니다. 치안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신종 첨단 범죄가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여받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조직 전반에 걸친 총체적 쇄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과 제도, 정책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과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더욱이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갈수록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종합적 판단력으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치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진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을 내 일,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길러내 100가지를 얻는다는 옛말처럼 뛰어난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것은 경찰 조직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올해 초부터 내부 TF와 외부 HRD 전문가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을 냉철히 진단하고 추진 전략과 과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은 국민 여러분 앞에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인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등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재성과 가치, 정신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두루망라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혁신 기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주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웃경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경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감 경찰을 키워내 국민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실력과 인성 모두에서 국민의 인정과 공감을 받는 전문 경찰관을 육성하여 국민 체감 경찰 개혁을 가속화하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다짐드린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성큼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철일 자문위원장이 경찰 교육 훈련 혁신의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 교육훈련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임철일입니다.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의 대변혁기를 맞아 경찰의 교육훈련을 혁신하고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업에 참여하게 되어 저희 모든 자문위원들은 영광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경찰청의 교육훈련 혁신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저와 우리 자문위원들은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체감했습니다. 오늘 경찰청과 함께 고민한 결과물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경찰 교육훈련 혁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경찰을 양성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약속하고자 마련된 본 계획에는 먼저 경찰 교육기관을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무엇보다도 에듀테크로 경찰 교육을 첨단화하며 지속가능한 경찰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경찰청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 차별화하여 초인류 경찰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신임교육을 전담하는 중앙경찰학교는 교내 교육기관을 늘리고 특별히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하여 즉시 전력감으로 양성하고 수사연구원은 수사기법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여 책임 수사를 뒷받침하며 경찰 인재 개발원은 치안 전문가를 인증하는 최상위 직무 교육기관으로 경찰대학은 미래치안 R&D 연구와 자문을 통해 치안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찰청은 가상현실, AI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경찰 교육을 첨단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확장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장을 세계 최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언제 어디서든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경찰 지식 포털과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마련 중입니다. 셋째, 경찰청은 지속가능한 경찰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인재 정책관을 두고 교육과 인사 기능을 결합하여 교육, 평가, 인사가 연결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찰 교육훈련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자문위원들은 계획의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국민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확장현실 교육개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위원장님은 무대 쪽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찰 XR 훈련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것으로 향후 치안 한류의 핵심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데모 영상은 앞으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을 좀 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대로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장 위원장님은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자단 여러분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기자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좀 새로 본청 발령받아서 인사도 드릴게요. 네, 저기 잘 봤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메타버스니 확장현실이니 인공지능이니 이제 이런 게 4차 산업의 화두인데 이런 게 이제 경찰 훈련에도 도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자가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잡는 거를 확장현실 훈련소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되면 현장에 있는 훈련생, 교육생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건 XR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관련 XR 훈련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XR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BPS의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자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환경적인 측면하고 참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은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라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벽면과 바닥면을 실감나는 사건 현장으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시면 예전같이 유물이나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물이 사용되던 시대 또는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걸 미디어 아트 기법이라고 하고 이 기법이 여기에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 측면입니다. 센서가 부착된 경찰 장비를 착용한 교육생분들이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훈련장 안에 때로는 가상으로 또는 실제로 설치된 구조물과 상호작용하면서 훈련을 수행하게 되고요. 훈련 결과를 평가를 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 판단력인 현장 대응 능력 향상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찰관을 육성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 훈련장들은 중형 훈련장, 대형 훈련장, 종합 훈련장 등으로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시도경찰청 등의 구축이 되게 됩니다. 중형 훈련장은 약 200평 규모로 한 8명 정도까지 참여를 4명 정도까지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4명에서 8명, 그리고 대형 훈련장은 약 20에서 30여 명, 그리고 종합훈련장은 30에서 50명이 동시에 최대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5년간 약 12개 정도의 상황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도주, 검거 또는 대형 교통사고 후속 조치, 강력범죄 대응 등이 아마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또 11톤 트럭 2대가 이동형으로 또 개발이 돼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장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박정환 기자입니다. 우선 발표 내용 굉장히 뜻깊게 잘 들었고요. 일단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교육 훈련 혁신과 관련해서는 수사 인력의 역량 향상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경찰의 어떤 그 역량 향상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수사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민중심 책임수사에서 가장 또 역점을 두는 분야 중에 하나가 피해 최소화와 피해 회복을 최대한 하겠다 하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수사관들의 역량 강화가 책임성, 전문성 강화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사관들의 자격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예비를 빼더라도 일반 전임 책임, 일반 수사관, 전임 수사관, 책임 수사관이고, 그다음 아주 소수 같은 경우는 뭐죠? 책임 수사관은까지만 이렇게 자격 정리가 되는데, 그다음에 그 뭡니까? 예외적으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육 이런 수사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을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뭐 OJT처럼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그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수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 우리 교육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은 경찰 인재 개발원, 그다음에 경찰 수사 연수원. 그 신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아주 특화된 정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교육, 위탁교육도 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책임 수사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자격제가 실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자격제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 책임이라든지 중요 사건 부서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책임 수사관 또 일반 수사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보직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이게 역량에 기반한 자격과 자격 관리와 그에 따라서 인사가 연계되고 그래서 평가와 승진 등 그 어떤 보상이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반 전문 심화 교육, 일반 심화 과정, 그다음에 전문 교육 과정을 어떤 세계적으로 3단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더 고도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연에서 자격관리제 체계는 예비, 일반, 전문, 책임 이렇게 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그 기자분들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찰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